안녕하십니까? 플라톤 인문학 TV의 강사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쿠팡 사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국힘에 축출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내남전당 재판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제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쿠팡에 지금 그 개인정보 누출이 3,700만이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되고 있는데 뭐 쿠팡도 좀 책임이 있기는 하죠. 관리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그 관리 책임으로서 어떻게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저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지금 쿠팡도 법적으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해자는 중국인 범죄자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국인 범죄자가 3,700만의 그 개인 정보를 유출시키고 그에 대한 피해가 이제 소비자들 전가되면서 쿠팡에 대해서 관리 책임을 묻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제일 큰 가해자는 누굽니까? 중국인 범죄인이죠. 범죄자죠. 지금 이제 중국으로 도망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으로 가서 그 정보를 유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또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2차 피해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쿠팡 관리자들 불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우려가 되는 피해가 뭐죠? 그, 그 도망간 그 사람이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을 해가지고 2차 피해가 우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2차 피해를 우려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를 그 중국인을 가서 이제 검거하도록 중국에 검거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인도 송환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송환 요청을 해서 그 배우가 누군지도 봐야 되고 이 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출이 되고 누구한테 전달이 되는 건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럼 1순위 조치가 생각하는 게 뭐야 돼요?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한테 이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서 범죄자 인도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언론도 지금은 제일 큰 중요한 자가 이 범죄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해야 된다는 논조로 기사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언론 보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쿠팡의 어떤 관리 부실 그리고 이익은 챙겨 나갔으면서 이런 관리 부실 문제는 그대로 방치했다라고 하는 쪽으로 언론이 포커스가 나와지면 이거는 순서가 뒤바뀌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중국의 범죄인 인도 협조를 해가지고 범죄인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최대한 압력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쿠팡 그러니까 중국인 범죄인 인도 협정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러면 어쩔 방도가 없다. 그러면서 아예 논외로 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뭐 어떤 태도냐면 음? 도둑을 맞았는데 도둑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냥 놔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 항의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중국이 다시 그러한 행위
할 때, 중국인들이 그런 행위를 할 때 그러한 노력을 했던 것에 대한 인식을 갖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이 문제는 우리가 중국이 못 해준다, 인도 협정을 안 해준다,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당연히 여러 가지 국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쿠팡의 지분 구조와 쿠팡의 어떤 그 설립 본사가 어디에 있냐면 미국에 있죠. 미국 델라웨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회사는 어디 회사죠? 법적으로는 미국 회사예요. 그러니까 미국 회사가 한국에 투자를 하면서 그 한국의 어떤 그 유통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가 미국 맞으면 이거는 이렇게 보면 미국 회사가 정보 유출을 당한 거예요. 스파이, 중국 스파이한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단순히 그 한국 내 문제가 아니라 미국 회사가 중국 스파이한테 당하는 그런 국제 문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문제를 미국의 어떤 그 법원, 미국 회사들과 얘기해서 이런 국제 문제를 사법 형사재판소인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중국에게 그 이 범죄인 인도에 대한 압박을 넣을 수 있는 있는 거죠. 되고 안 되고는 그 둘째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중국이 나름대로 압박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국제 이미지가 상실되고,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뭐 진서를 잡겠다는데, 그럼 어떤 윤리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 패권 국가로서 윤리성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흠집을 내고 막 이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그 압박과 외교적인 수단에 의해서 결국은 인도 협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고 어떤 그 쿠팡이 미국 기업인데 미국 법원에만 소송을 걸고 중국한테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나는 거죠. 본질적으로 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쿠팡의 그 범죄자를 국내에 송환을 해서 이 3,7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는 거는 단순히 이 개인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보기 힘들어요. 여기에는 어떤 조직적인 개입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범죄자 조직이라든가 중국의 어떤 정부라든가 어떤 제3의 이 정보를 요구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조직들에 대한 배후를 캐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제2차 피해를 막아낼 수 있는 거지, 범죄자를 그냥 놔두고 저희 개인정보 처리가 어떻게 놔두는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여기서 대내외적으로 그 어떤 보완책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정보 유출이 어떤 문제로 갖고 와요? 여러분, 이게 국가 안보의 문제로 봐야 되는 문제가, 얘가 어떤 정보가 유출되면 중국은요 그걸 가지고 별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위조 여권도 만들 수가 있고 위조 통장도 만들 수가 있고 어떤 그 선거 개입도 할 수가 있고 여론 조작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은 그 개인정보로 가짜 생성된 계정을 만들어서 국내의 어떤 이슈에 댓글을 올리면서 여론 조작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냥 그리고 이 그 전자투표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하면서 국내 투표에 부정선거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범죄 조직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면은 마약 유통에 내 이름으로 된 가짜 통장이 마약 유통의 자금 유동 통로로서 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중국인 스파이들이 가짜 여권을 만들어서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의 어떤 군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촬영해 가거나 뭐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중국인 무비자 관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스파이 활동이 그대로 이제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이걸 대응해야 되는 거고, 단순히 피해 방지 목적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목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 3,7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중국인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뭐 어저께인가 그저께 보니까 특정 범죄 뭐 공무원한테 하는 얘기가, 그 장관이 국회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뭐 중국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계정 자체가 중국 계정 협박 메일이 왔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쿠팡 지금 대표가 중국인 책임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고소 고발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중국인 상태로 고소 고발을 했으면 그 중국인은 피의자가 되는 거고 그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중국 국적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팩트는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조서를 꾸미면서 수사를 하면서 규명이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했다 안 했다는 뭐 안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논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일 속에서 뭐라 해서 자기가 이미 했다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 중국 이슈에 대해 중국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을 안 하는지 저는 그 점이 잘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피해를 예방한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이런 중국이 나올 수 있게끔, 그 범죄자를 인도할 수 있게끔 압력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제 1순위다. 그것 없이는 어떤 지금 쿠팡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쿠팡 얘기는 그쯤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지금 지금 국힘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쿠팡이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죠. 이제 축출하는 문제를 지금 계속하고 지난번에 당계 게시판을 통해서 당내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가지고 이 한동훈계를 지금 축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축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왜 못하고 있고, 또 지금 왜 하려고 하고, 왜 지금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자,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대선이 있었죠. 대선이 지나고 나서 한동훈계를 축출해야 된다고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그래도 뭐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그 축출을 안 시키고 계속 놔뒀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가 개헌 저재산 확보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원 3분의 2, 200석이 넘어가면은 개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개헌을 하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재명이 원하는 개헌은 이제 4년 중임제를 하면서 본인도 다음 대통령을 또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사법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년 동안, 5년 동안 하고 딱 끝나버리면 사법 리스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판이 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4년 중임제 대통령 개헌을 하자는 얘기가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국힘에서는 이 개헌 저지선 확보를 위해서 사실 한동훈 계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어떠냐 하면 이 민주당의 어떤 이재명과 정청래 간의 싸움이 지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정청래 지금 이제 민주당 대표죠. 민주당 대표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또 이재명도 민주당 당대표를 하면서 대권까지도 갔고 자기도 이제 대권의 차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말하는 4년 중임제 이 개헌안으로 하게 되면 자기가 대권에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상황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 겉으로는 표현하지만 대권을 향한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190석 다 그 개헌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헌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힘의 입장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한동훈 계를 굳이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한동훈 계를 축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축출이 돼야 되느냐? 지금 이제 그 내란 재판 관련 재판이나 뭐 이 되어가는 상황이 지금 잘하면은 이제 윤 대통령이 다음 달 1월 달에 이제 구속기간 만료로서 석방이 되어지는 거고 이것이 무죄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관련자 증인 뭐 곽성환 저기 뭐 지금 이제 국정원장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관련자들의 증언이 전부 위증으로 판명이 되거나 뒤바뀌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자필 메모가 이제 굉장히 원래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그 만취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고 뭐 이런 증언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작성된 그 체포조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된 게 아니라 흘려쓰기로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또 누가 받아 적고 뭐 이런 과정이 거치면서 결국은 원본도 없고 가공된 메모지만 나오면서 체포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이 체포조는 원래부터 없었다. 명단 없었다라고 이제 증언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계엄 전에 과정이었던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그 계엄 그 탄핵 재판 때는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 내란 재판 때는 어떻게 그때는 CCTV가 국무회의 광경 개최되는 CCTV가 증거로 이 재판에 틀어지면서 본인이 자신이 위증을 했다고 실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계엄이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깨지면서 뭐 홍장원의 메모라든가 한덕수 총리의 어떤 그 위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깨지면서 증거 능력을 지금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있는 거라고는 누가 뭐라 하더라 라고 하는 검찰 측에서 가지고 있는 구두 증언뿐이에요. 없어요. 근데 이 구두 증언도 구체적인 필적이나 동영상이나 뭐 녹취 파일 이런 것이 없으면
증거로 그냥 자료일 뿐이지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거든요. 그럼 사실상 증거가 지금 다 깨지고 앞뒤가 안 맞고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하면은 무죄로 방면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월 달에 윤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거나 무죄로 판결이 나올 경우에 이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막대한 결집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보수 측에. 그러면서 이 동시에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되거나 무죄로 나올 경우 반대로 민주당 계열은 거의 초토화되는 이 반격의 시점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한동훈 걔가 지금 나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뭉쳐지는 어떤 구심점 형성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한동훈은 계엄에 찬성표를 던졌죠. 그리고 계엄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국회 가가지고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에요. 근데 지금 그 계엄의 정당성, 계엄의 하자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내란도 지금은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한동훈을 그냥 두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축출해야 된다는 것이 이 국힘 내의 당론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예요? 한동훈 걔가 거기에 있어줘야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구심점을 형성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한동훈 걔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된다. 한동훈이 뭐라고 그래요? 사과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계엄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되고 내란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게 지금 법적인 판단이 나지도 않고 오히려 기존에 있는 주장들이 다 깨지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걸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사과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음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이나 이 언론들은 한동훈을 계속 지원하는 추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반드시 제거돼야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구심점으로 보수가 다시 뭉쳐서 민주당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단계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동훈은 자신 퇴출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퇴출이 되어야만 되는 거고, 그래야 저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윤어게인이라는 세력이 만들어지면서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동훈의 축출을 이해하고 봐야 된다. 지금의 어떤 그 국힘의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봐야지 이것이 제대로 된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저 내란 전담 재판부, 지금 여기가 나왔죠. 지금 법사위를 통과를 했어요. 이제 통과되면 이제 국회 본회의 회부가 되고, 이것이 회부가 통과가 되면 이제 국무회의에서 통해서 이제 대통령 제가가 떨어지면 이제 발효가 시행이 되는 건데, 여러분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입법 활동에 의해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사법권의 침해죠. 사법부는 이 사법권이라고 하는 거는 판사도 사법부가 직접 임명을 해야 되고, 그 모든 재판의 절차에서 어떤 다른 기관의 개입이 없이
사법부 혼자 독립적으로 행할 때 사법부 독립이 되는 거죠. 그게 상권 분립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뭐 국회가 판사들 추천을 해가지고 전담재판부를 만든다. 이게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잘못하면은 이 윤 대통령이 석방되거나 무죄로 판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기존의 논리들이 다 깨지면서. 그러니까 아예 재판부를 판사들을 자기 쪽 계열로 넣으면서 이 프레임을 계속해서 내란, 이 윤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에 있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전문가들이 많은 법조인들은 그것이 헌재의 위헌 법률 재판 신청을 하면은 무효 판결이 날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이 헌재에서 이 위헌 여부를 따진 그 동안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1심, 2심 판결을 내버리면은 이 문제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희대 대법관이나 이런 국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일종의 정치적인 것인데, 이것도 이재명 재판 재개를 해야 된다. 그걸로 맞불을 놓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근데 이게 굉장히 이재명 정권은 위협이 될 수, 정권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재명의 그 지금 여러 가지 재판들 중에 가장 빠른 것이 뭐냐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거는 이미 3심까지 가가지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라고 해서 사실상 유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고등법원에서 이 형량을 놓고 이제 따지다가 이제 대통령이 지금 되는 후보로 나가고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그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헌법 68조 2항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은 재판으로 거리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거리될 시 이제 뭐 국무총리나 이런 시 대응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 재판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사나 기소는 못해도 재판은 가능하다. 그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나왔어. 그런데 이심에서 뭐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을 때려버리면 당선 무효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 무효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때 그 당선 그 선거 결과는 뭐냐면 그 이제 국회의원 인천 계양의 국회의원 할 때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 그러면 거기서 위반이 돼가지고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왔으면 앞으로 선거에는 못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대통령 선거도 못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당선 무효형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재판에 거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한 번의 재판으로 그냥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는 다시 모든 자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다시 심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몇 개월 몇 년 동안 또 계속 가야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구성되기도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 정권은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이 정권의 큰 위험 부담. 이재명 정부가 뭐 190명의 뭐 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뭐 대통령까지 됐다고 하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인 것 같지만 의외로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약점이. 그걸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관이 이제 사법부의 법관들을 다 불러서 이제 또 어저께도 회의를 했고 뭐 내일도 회의를 한다, 8일도에 또 회의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레버리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이 위헌적인 내란 정당부 재판을 막을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위헌정당 재판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하나의 범법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집행하면서 이 부도덕한 정권에 이제 끝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은 요 세 가지를 놓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쿠팡 범죄자에 관한 문제, 한동훈의 어떤 축출에 관한 문제, 내란전단 재판부의 문제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